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위코의 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바로 금년 2월 28일까지는 제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예교수로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전공이 고분자 소재 합성 쪽인데 약 40여 년 동안 기능성 고분자 소재를 합성을 하였고 그동안 산학 연구를 통해서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화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 클린룸의 화학 필터 쪽을 상용화해서 현재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 등 전 세계적으로 제가 상업화했던 화학 필터를 지금 반도체 클린룸에 모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오늘 주식회사 위코의 기술연구소장을 맡으면서 대기오염 최적 방지 시설, 그 중에서 고도 선택성 융복합 필터 저감 방식의 아스콘 사업장 대기오염 최적 방지 시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코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충북 청주시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은 여기에 지금 특허 있는 것과 같이 주로 이쪽 아스콘 플랜트 사업, 그리고 레미콘 플랜트 사업 및 이 크러셔라든가 주로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현재 저를 의시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현재 이 아스콘 배출 오염 물질들이 저감 설비 장치를 주로 만들어서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술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이게 흡착을 기반으로 하는 그와 같은 기술인데, 기존에 이 아스콘 이 배출 오염 물질의 이 저감 기술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소에 의한 RTO라든가 촉매를 사용하는 RCO법, 그리고 생물학적인 방법, 그리고 전기 집진이라든가 기타 레디에이션을 이용한 플라즈마 기술 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병행해서 흡착 방식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다 이게 좀 진부한 기술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RTO나 RCO 이런 기술도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들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갖다가 유지 운영하는데 계속적인 에너지 비용 등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촉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스팔트에 있다 보니까 타르와 같은 물질들이 촉매를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미량의 금속이온들이 촉매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효율을 떨어뜨리는, 즉 소위 얘기해서 촉매독을 발생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 한 35종이 되는 아스팔트의 VOC 성분들과 입자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 선택성 유무기 복합 융복합 필터를 제조를 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스콘 저감 설비를 우리가 상용화하였습니다. 이 기술의 큰 구성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있는 집진부, 집진부에서는 주로 이제 잘 아시는 백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이와 같은 백필터를 기존의 백필터와 거기에 또 다른 물질들을 더 첨가를 시켜서 여기서 주로 입자상의 물질들이니까 이제 더스트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이 아스콘을 가열시키다 보면 거기서 이제 열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흔히 표현하는
이 방지 시설 쪽에서 이게 다환고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벤조이 파이렌 같은 이와 같은 다환고리 물질이 상당히 그 발암 물질로서 그 현재 지정되어 있는 아주 그 위험한 물질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규제를 아주 엄격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그와 같은 물질들을 주로 잡아주고 있는데 그 잡는 그 기본 원리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것 같이 그 물리적인 흡착 방식 그리고 그 반델바스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입자상 물질들을 갖다가 정적인적인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흡착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집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 VOC는 기체다 보니까 얘들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기체는 속성상 이것이 디퓨전, 소위 얘기해서 확산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면은 우리가 이 아스콘 저감 설비의 핵심 부품인 그 필터 부분에, 필터 파트에 거기에서 그 확산에 의해서 이 저감 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 온도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열 교환부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만은 순행식과 공냉식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일부 수용성 물질들은 여기에서도 저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 저감 시스템에서는 이쪽에 필터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이쪽에 뭐 외람되지만은 이쪽 관련돼서 제가 특허를 한 10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수백 편을 우리가 제가 해외 논문과 그 다음에 저명 학술지에 제가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필터를 제작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용한 필터는 캐트리지형입니다. 그래서 필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캐트리지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약 35종이 되는 그와 같은 물질들, 그 중에서 특히 특정 유해 물질 8종에 대해서 특히 선택 흡착성이 강한 그와 같은 소재들을 우리가 펠렛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뉼 형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충진시켜 가지고 여러 단으로 V배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서 각각의 이 필터부를 거치면서 우리가 얘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기존의 흡착 방식과 다른 것들은 기존의 흡착 방식 하면은 주로 사용되어 있던 것들이 활성탄을 기재로 해서 거기에 첨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활성탄을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또 무기 소재라고 해봤자 비표면적이 큰 그와 같은 제올라이트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아직 여기서 이제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직 과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표면적은 활성탄보다는 약간 작을 수 있지만은 다공성 구조로 돼 있는데 그 구조가 지금의 포켓형이 아닌 활성탄과 같이 포켓형이 아닌 어떤 하나의 층상으로 이렇게 포어가 발달해 있는 그와 같은 소재들을 몇 종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그것은 열을 가하면 또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포어가 메조포어, 매크로포어, 마이크로포어를 다 형성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기공에 의해서 이 오염물질들을 흡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특별히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우리가 잡기가 힘들었던 여기에 있는 알데하이드류, 특히 이제 포르말데히드는 잘 잡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환경보령에 보면은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게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0.01 ppm 정도 이하로 규제를 하는데 그는 저희들이 이제 음주를 하고 이튿날 이게 측정자가 측정을 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측정했냐 오후에 측정했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또 이것이 그 물질 자체가 반응을 해서 분해도 하고 산화도 해가지고 거기서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해서 융복합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화재에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흡착 효율도 굉장히 우수한
그와 같은 필터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 앞부분이 여기가 원료들입니다. 그 원료 부분에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골재를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골재를 건조시킬 때도 거기에서도 일부 그 부유시라든가 기타 이 미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온 물질들이 소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아스팔트, 소위 얘기해서 AP라고 그러죠. 아스팔트를 가열시키고 그걸 믹서에서 혼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더스트라든가 아니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벤조 A8에는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저온일 때는 얘들이 입자상으로 존재하고, 또 고온으로 올라가 버리면 얘들이 VOC로 존재를 하는데, 그 비율이 약 80대 20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입자상의 벤조파이렌 같은 것들은 주로 이 부분에서 잡혀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히지 않는 VOC들은 냉각탑, 이쪽 냉각 부분을 가가지고 순행과 공냉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도를 단계적으로 낮춰가지고 최종 가장 핵심 부분인 이 필터부로 들어갈 때는 여기에 온도가 약 한 50도 전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전체를 다 잡아서 클린 에어로 내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한 그와 같은 흡착 개념의 그와 같은 아스팔트 저감 설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기술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특히 여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물질들은 크게 보면 입자상과 그 다음에 기체상인 VOC 등, 그리고 복합 악취 물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90% 이상 다 제거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이 어떤 현재 아스콘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공간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로 있어서 그 공간에 우리가 맞춤형으로 테일러 메이드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타 기술에 비해서 제조 단가가 매우 저렴하고, 특히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2차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사용한 필터부의 그 소재들은 우리가 리저네레이션 할 수 있어요. 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생을 하는 그거에 의해 갖고, 물론 재생할 때 소량의 오염물질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염의 물질, 즉 솔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큰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거는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대용량 설비, 우리가 보통 아스콘 저감 설비의 배풍량을 보면은 보통 맥시멈 약 한 1300 cmm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제거를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별 각각의 이게 상당히 좀 학문적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오염물질별로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입자상 오염물질은 그게 이제 이와 같이 집진기 속에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기존의 집진기의 구성은 우리가 이제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응원하기 위해서 쓰는 봉같이 되어 있는 에어 봉,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하나 이제 부직포로 되어 있겠죠. 그래, 거기에 이제 입자가 이와 같이 해서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걸려가지고 잡혀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특수한 물질들 갖다가 우리가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입자상 오염 물질은 물론 다른 일부의 VOC도 여기서 잡아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입자상 물질이 잡혀주는 메커니즘은 어떤 식이냐면, 크게 보면 이 즉 포에 의해서 물리적 흡착을 많이 하는데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을 하는데 압력도 있지만은 여기에선 발생하는 표면의 계면의 정적인 인력에 의해 갖고 끌려 들어가서 얘들이 디퓨전되죠. 기공 안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들이 고정되는 것들은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갖고 이렇게 고정돼서 얘들을 제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다운성 소재를 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그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올라이트라든가 기존의 소재, 어떤 액티브 카본이라든가 이거와 다른 것들은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주로 응집을 시켜서 이렇게 잡아주는데요. 반델바스 힘에 의해서 이 천연 팽창의 그 기능성 무기 소재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건 쌤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기공들이 아까는 보시면 이렇게 포켓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는 다르게 이렇게 옆으로 판상형으로 쭉 이루어진 굉장히 그 포러스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제올라이트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쌉니다. 제가 이걸 우연히 발견한 건데 완전 친환경적입니다. 사용하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건조시켜 가지고 사용을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용도도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진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능성 합성 무기 소재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받는기를 붙여가지고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이온기한 수지.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삼성 반도체의 그 화학 필터를 만들 때 전부 섬유상으로 썼을 때 가격이 그때 요 앞에 있는 그 프로모터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요 사이즈면 한 250만 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30만 원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산화 시켜가지고 지금 대전에 있는 모 기업에서 약간 1년에 몇백억의 IPO에 상장도 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갖고 특히 이거는 이제 아세트 알데히드 같은 것들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 VOC 중에서는 이제 화학 흡착을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 주요 필터 부분은 지금 이와 같이 해서 몇 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스콘 생산 그 시설의 그 규모와 위치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다르게 이런 식으로 3단, 4단, 5단으로도 할 수 있고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거의 메커니즘은 각각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크게 보면은 염속에 CL이 붙어 있는 할로겐 족각하고 그다음에 시아나수소와 그 시아노 화합물과 그다음에 페놀 화합물들, 그다음에 BTX 계열, 그다음에 알데하이드 계열, 그다음에 벤조일 파이렌 이 종류들을 여기서 보면 금속의 산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온기한 방법이라든가 물리화학적인 흡착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온기한 방법까지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모두 VOC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VOC는 크게 보면은 극성과 비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극성 같은 것은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제거하는데 비극성 같은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 흡착 소재에 의해 갖고 물리적인 흡착을 해가지고 제거를 시킨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악취물질들은 우리가 만든 그 합성 무기 소재, 그 다음에 천연 무기 소재를 복합해갖고 우리가 악취물질이 들어오면 여기서 물리화학적으로 흡탈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분해시켜가지고 우리가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여기에 또한 그 재생이 가능한 이온기한 수지를 사용해갖고 이걸 복합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있는 복합 악취물질들을 제거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고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한 메커니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와 같은 물질들을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제거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콘 제조 오염치의 효율을 저희들이 만든 것의 효율을 보시면은 이거는 공인 시험 성적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얻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OC와 악취, 토탈 VOC들을 거의 다 제곱해서 안전히 허용 기준 지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줬고요. 그에 따른 성적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자체 분석을 해봤는데 자체 분석을 했을 때 각각 거의 1, 2차로 분석했을 경우 약 100%에 가까운 그와 같은 아주 우수한 성능을 얻는 그와 같은 흡착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유지관리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유지관리의 편리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유지 보수비가 별로 들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이거를 환산을 했는데 다른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약 작은 거와 큰 거에 비교했을 때 최소치를 기준했을 때 약 4억에서 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기준했을 때 우리가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설치도 할 수 있고, 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출 농도나 풍량 약 1800 CMM 정도의 그 풍량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용량 등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최대 수명은 약 2000시간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수학적으로 우리가 연간 그 얼마나 그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산출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억 4,700 정도의 그 타 기술에 비한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거는 현재 충북의 A사 그리고 전라남도의 B사와 현재 이 계약 완료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을 제조한 거고 이 사진들은 결과적으로 그 현장에 직접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본 아스콘 저감 시스템은 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으로 현장이 그 허용기준치에 100% 만족하는 공기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은 첨단 기술이고요. 현장 맞춤형 저감 시스템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설비라는 것,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지금 이거는 이제 저농도의 가스를 우리가 주로 많이 제거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의 도장할 때 발생되는 VOC라든가 아니면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쇄라든가 등등 고농도의 가스들을 잡을 수 있는 설비까지도 우리가 기술을 좀 보완한다면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다 하는 향후 탄소 저감에 굉장히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